오늘 아침 국민 라디오입니다. (9월 21일) 월요일 오늘 아침 국민 라디오입니다. 어느 날 당신의 집 앞에 누군가 보내온 선물이 한 상자 도착했습니다. 이 상자의 리본은 무슨 색일까요? 1번 빨간색, 2번 핑크색, 3번 검정색, 4번 흰색. 빨간색은 자신의 성격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 사람, 핑크색은 애교 많은 연하의 연인, 그리고 검정색은 연상의 연인을 원하는 사람, 흰색은 나이와 성격에 상관없이 말이 잘 통하면 최고로 여긴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오늘 심리 테스트로 오늘 하루 여러분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듣고 난 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가 새로워집니다. 오전 7시 오늘 아침 국민라디오입니다로 상큼한 아침을, 7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민동기의 뉴스바로 아침 시사 총정리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는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으로 따뜻한 일상을, 11시부터 정오까지는 노혜경의 그 옆새가 이어집니다. 국민라디오 오전 프로그램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두드립니다. 똑똑! 오늘 아침 국민 라디오, 오늘 아침 국민 라디오. 어떻게 오늘 아침, 지금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시작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해피띵스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오늘 아침은요, 좀 바쁜 가운데 한숨 돌리시면서 들으시라고 좀 소프트한 주제, 정보성 주제들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심리 테스트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어떻게 빨리 지나가서 좀 선택을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1번이 빨간색이었고요, 2번이 핑크색, 3번이 검정색, 4번이 흰색이었습니다. 빨간색은 아무래도 좀 색깔이 뚜렷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자신의 성격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 사람을 좀 선호하는 분들이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핑크색은 예전부터 좀 여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핑크색을 좀 대표적으로 많이 입히듯이 좀 애교를 상징하는 그런 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검정색은 저는 개인적으로 검정색을 골랐습니다. 연상의 연인을 원하는 사람인데요. 좀 도시적이고 좀 누나 같은 이미지, 예를 들면 뭐 김혜수 씨가 또 검정색을 많이 입잖아요. 그런 이미지라서 이런 선택을 하시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흰색은 나이와 성격에 상관없이 말이 잘 통하면 최고로 여긴다고 하네요. 아마 흰색이 모든 색과도 잘 섞여서 그렇게 나이와 상관없이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신 대로 성격과 딱 일치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잘 맞지 않더라도 이 심리 테스트를 통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무 바쁘다 보니 타인에 대해서 또 이 사회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스스로에 대해서 집중할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부터는 이렇게 아침마다 잠깐씩이라도 스스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날씨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과 일부 남해안을 제외하고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오늘 날씨 예보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또한 새벽부터 아침 사이 동해안과 일부 남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밤에는 복사냉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고 낮에는 일사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으니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의 날씨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저희 프로가 30분 간격이다 보니 빨리빨리 코너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역사 한번 알아보죠. 내일을 알 수 없는 오늘을 살고 있는 당신을 위한 지식충전소, 오늘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9월 21일 월요일입니다. 몰타, 벨리즈, 아르메니아에 살고 계신 분들께서는 독립기념일을 보내고 계시겠네요. 축하드립니다. 1937년 오늘 반지의 제왕의 전신인 존 로널드 루엘 톨킨의 호빗이 처음으로 출판된 날입니다. 그리고 1953년 오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공군 군인인 노금석이 미그 15를 타고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날이기도 하죠. 1953년 9월 21일 북한군 공군대위 노금석이 소련제 MiG-15기를 몰고 김포공항을 통해 귀순했습니다. 노 대위는 이날 평양 동북 쪽에 있는 순함 비행장을 이륙해서 목숨을 걸고 휴전선을 넘어왔죠. 철저한 보안 속에 노 대위에 대한 신문을 마친 주한미 제5공군은 사흘 후에야 노 대위를 기자회견장으로 안내합니다. 회견장에는 5년 전 월남의 부산 피난민 수용소를 전전하던 노 대위 어머니가 등장해서 모자가 극적으로 상봉하는 감격에 젖기도 했습니다. 1953년 3월 6일 폴란드 공군 중위 자렛기가 소련제 제트기를 몰고 노르웨이로 탈출한 적은 있었지만요. 최신형 MiG-15기를 몰고 유엔군 쪽으로 투항한 것은 노 대위가 처음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 소양국의 군사기밀 작전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노 대위는 1954년 5월 10일 워싱턴으로 떠납니다. 네, 또 1963년 오늘은 서울에서 열린 제5회 아시아 야구대회에서 한국 우승했고요. 1985년 오늘 서울과 평양에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었죠. 1999년 금오신화 현존 최고본 중국에서 발견된 날인데요. 매월당 김시습이 쓴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 금오신화 현존 최고본이 중국에서 발견됐습니다. 고려대 최영철 교수가 중국 동북지방의 한 국립도서관에서 16세기 전의 목판인 금오신화를 발견했죠. 책 서문 사진이 1999년 9월 21일 국내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그 전까지 확인된 가장 오래된 금오신화 판본은 일본에 남아있는 1653년 본이었는데요. 이날 공개된 금오신화 최고본 서문에는 매월당 금오신화 파평후학 윤춘년 편집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하네요. 윤춘년은 임진왜란전 중종, 명종 시기에 예문관 제학을 지닌 인물로 1513년에 태어나 1567년에 사망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책의 출간 시기가 임진왜란 이전이고 조선에서 간행된 것임을 입증한 것이죠. 이날 공개된 판본은 금속으로 만든 활자본을 다시 목판에 옮겨 찍어낸 것이고요. 한국소설사 연구에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로써 금오신화는 지금까지 일본에서 간행된 판본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국내에서는 간행되지 않았다는 학계 통설이 수정되게 됐습니다. 금오신화는 한국문학 사상 최초로 소설 형식을 확립시킨 작품이고요. 만복사 저포기, 이생규장전, 취유부벽전기 등 5개의 단편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나시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상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네, 오늘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아주 잠깐이지만 댓글을 한번 잠깐 제가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에 남겨주시면서 출석 체크를 해주셨네요. 생각보다 이른 시간인데 저는 좀 썰렁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저와 PD님 이른 아침 나온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흰색 고르신 분도 많고요. 7시 기상인데 국민 라디오 소리에 항상 깼었거든요. 좋네요. 라고 하신 분도 많으시네요. 제가 오후 시간대 프로그램을 주로 좀 하다 보니 좀 낯선 닉네임이 좀 많아요. 오전 시간대랑 오후 시간대 이렇게 듣는 이제 시간대가 좀 다르다 보니까 처음 뵙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좀 함께해 주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해외 토픽 소식 한번 알아볼게요. 먼 나라, 이웃 나라, 해외 토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영국의 80대 유명 코미디언이 자신보다 무려 59살이나 어린 20대 팬과 결혼했다고 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의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코미디언 지미 패튼은 최근 자신의 팬이라고 밝힌 25세 여성 에이미 필립스에게 청혼한 뒤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18개월 전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 만남을 가졌고요.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해 100년 가약을 맺었다고 하네요. 두 사람은 이미 사우스 요크셔에 있는 시가 25만 5천 파운드, 한화로 치면 4억 7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상당의 고가 저택에 함께 살고 있고요. 이미 호적 신고도 깔끔하게 모두 마쳤다고 합니다. 패트는 5년 전 아내와 사별한 뒤 혼자 지내다가 자신의 팬이라고 밝힌 필립스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이야기를 주고받기 시작했죠. 그는 현지 언론과의 한 인터뷰에서 나에게 사랑이 다시 찾아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내 청혼에 예스라고 대답해준 그녀에게 매우 감사함을 느낀다고 덧붙였다네요. 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호주 퀸즐랜드 해안에서 전 세계에 몇 마리 남지 않은 희귀 돌고래들의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주인공은요, 오스트레일리아의 스너핀 돌고래인데요. 일명 못난이 돌고래라고도 불리죠. 몸 길이는 2m 남짓이고요. 몸무게는 13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남은 개체가 최소 50마리에서 최대 100마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진 이 희귀 돌고래는 평소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퀸즐랜드 해안에 나타난 이 돌고래, 약 10마리 정도가 이 인도 태평양 혹동고래와 무리를 이뤄 바다를 즐겁게 헤엄쳤다고 하는데요. 오스트레일리아의 스너핀 돌고래는 못난이 돌고래라는 별칭과 달리 마치 동화에서 나온 듯한 귀여운 외모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고 합니다. 특히 마치 웃는 듯한 이 독특한 표정 때문에 보는 이들을 더욱 흐뭇하게 했다네요. 바쁜 아침 한숨 돌리며 듣는 라디오. 오늘 아침 국민 라디오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 바쁜 아침 한숨 돌리며 듣는 라디오. 오늘 아침 국민 라디오입니다. 네, 오늘의 역사에 이어서 또 해외 토픽까지 숨가쁘게 좀 달려왔는데요. 잠깐 댓글 보면서 좀 숨 돌릴 시간 제가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요, 지금 날고 싶은 토끼님이 오셨습니다. 개편안까지 또 친절하게 올려주셨어요. 국민 라디오가 오랜만에 왔더니 좀 많이 바뀌었다, 정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개편안 한번 보시면 참고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탁탁
편하게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출석 체크까지 같이 해주셨네요. 까칠한 이주부님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5시간처럼 하루보다 1시간을 더 알차게 보내야 된다는 이런 뜻인가요?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청라에서님도, 또 에별리고님도, 또 까칠한 이주부님도, 스토러님도 함께 얘기해주고 계시네요. 다랑어님, 낚시터에서 출석 체크를 해주셨어요. 밤새 잠만 실컷 잤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다랑어를 낚으러 가셨나요? 또 낚시터에서 회 떠먹는 맛이 일품인데, 또 그런 후기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떡이맘님 또 오셨고요. 그리고 달구지님도 오셨고, 우유캡틴님, 아침 준비 시간이 적막하고 고요했는데 반갑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해주셨네요. 맞아요. 아까 제가 날씨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정말 가을은 가을인가 봅니다. 일교차가 꽤 크죠. 이럴 때일수록 여성분들은 가디건 하나씩 꼭 챙기시고요. 남성분들도 가디건이나 또 머플러 같은 것들 챙기시면서 본인 건강은 본인이 우리 잘 챙기자고요. 어울공반님, 월요일 아침입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모두에게 말해주셨네요. 삼선버스님, 삼선버스 무슨 뜻일까요? 가끔 댓글 닉네임을 보면 참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분들은 꼭 좀 뜻풀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100만 년 만에 국민라디오 생방송 됐습니다. 모두 부지런하십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사도요한님도 오셨고요. 또 새뚱이 아빠님도 출석 체크를 해주셨네요.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분들의 힘에 탄력받아서 계속해서 코너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는요. 아마 주부님들이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생활의 꿀팁 시간입니다. 네, 생활의 꿀팁 시간이죠. 모르면 손해고 또 알면 몸이 편해지는 그런 팁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세벤 냄새 제거 꿀팁입니다. 회식이나 모임에 갔던 남편이 돌아오면 오세벤 고기 냄새나 담배 냄새 등 이 각종 냄새 때문에 주부님들 정말 싫으시죠? 또 요즘에는 또 싱글 남녀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이 오세벤 냄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남성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옷장에 두면요, 절대 안 돼요. 다른 옷까지 냄새가 벨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그냥 걸어두지 마시고요. 목욕탕에 이 더운 물을 틀어 습기를 가득 채운 다음에 냄새 밴 옷을 1시간쯤 그냥 걸어두시면 됩니다. 참 쉽죠? 그냥 걸어두시고 외출하시거나 동네 한 바퀴 돌고 오세요. 그럼 냄새가 기적처럼 싹 없어진다고 하네요. 여름에는 이 양복 안쪽에 물로 스프레이 한 다음에요. 선풍기를 틀어놔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제가 한번 해봤더니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베이킹소다를 활용하는 법입니다. 베이킹소다, 좀 주부님들은 익숙하실 거고 좀 가정일에 좀 소홀하신 분들은 베이킹소다가 뭐였더라, 밀가루랑 같은 색이었지 라면서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베이킹소다의 활용법, 정말 베이킹소다가 다재다능한 매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베이킹소다는 일상생활에서 특히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먼저 많이 알고 계시듯 신발장이나 냉장고, 또 옷장, 음식물 쓰레기통 등에 넣어 탈취제로 쓸 수 있고요. 냄비, 특히 탄 냄비를 씻기 전에 베이킹소다를 한 스푼 넣고 끓인 다음 설거지를 하면 말끔해진다고 합니다. 또 생선 구울 때 오븐 바닥에 뿌려두면 생선 냄새까지 싹 잡아준다고 하네요. 기름기 있는 그릇을 씻을 때도 베이킹소다를 한번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베이킹소다를 뿌려준 다음 수세미로 씻어주면 세제를 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환경도 살리고 또 세제도 줄이고 일석이조의 효과네요.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오늘 아침 국민라디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알찬 내용들로 여러분들 삶에 좀 활기차게 불어 넣어졌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작의 이정일 PD였고요. 저는 신지혜였습니다.